1944년 6월 14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흥록동 1157번지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서울로 상경을 하는 바람에 뭐 한 3, 4개월 된 때 나를 데리고 서울 용산 삼각지 로터리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카메라점이라고 이제 여기 용산 소방서 옆에 대로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옛날보다 도로가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뭐 자랑 아들이 뭐 자랑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얘기를 드리면은 임인식이라 그래가지고 범인자예요. 그냥 호랑이 같은 아버지였어요. 옛날부터 굉장히 좀 엄격하고 성격도 굉장히 좀 무서웠어. 그래서 어디 이제 나갔다 오시면 굉장히 호랑이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약간 무서움 많이 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진 분야에서 그런 기록이라든가 아키비스트 역할을 많이 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도 뭐 제주도 4.3 사건이라든가 뭐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이제 틈문틈문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좌우가 대립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진의 역사적인 그런 현장에서 사진을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육사 들어갔다가 6.25 종군하면서 사진대장을 맡으면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쭉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죠.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개인 뭐 전시하면 개인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아버님의 그런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사진들을 제가 잘 보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뭐 자랑할 거보다는 굉장히 그 사진의 역할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런 아버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일기 보면은 6월 25일 날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였다. 각 언론, 신문사, 통신사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 보도과장 김 무슨 중령과 회의가 시작되었다. 개성 옹진지구를 비롯 38선 전 지역에 남침이 개시하였다고 말하였다. 각 신문 통신사의 종군 기자들에게 국방부 출입 연락하여 모두 소집이 되었다. 임중희는 개성 지구로 종군 기자들을 인솔하라는 명령이 있다. 11시경 화물 트럭 한 대에 13명의 기자를 조선일보 윤거정, 동아일보 김진섭 태우고 문산을 통과 임진강 쪽으로 갈라지는 도로에서 육군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이 탄 집차와 마주쳤다. 정지하라는 명령이었다. 개성에는 못 들어간다고 하여 1사단 전방주의소가 설치되었으니 문산지방 국민학교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며 만나주지 않고 급히 떠나버렸다. 전방주의소를 찾으니 국민학교 교실이었다. 통신병들이 무선 통화가 바쁘다. 유선 통화는 안 되는 모양. 통신병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사단장은 면회를 안 시켜주고 참모들은 바쁘게 행동하고 있었다. 글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남하하면서 포항, 대구, 이제 마산 이쪽이 이제 마지막 이제 최전선 다부동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항 안강 전투에서 이제 학도병 군번 없는 학도병을 이제 훈련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쓰리쿼터라고 있어요. 그 저 군용 집차에 타가지고 전선으로 향하는데 젊은 친구들이죠.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분번 없는 학생들. 그 가장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저렇게 순진하고 참 탈 없는 애들이 전선에 가서 희생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장 나한테는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 사진은 이제 종군 작가들이 이제 미국 사람이 찍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 사람 위주로 찍는 거예요. 자기 나라.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찍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뭐 한국을 왔다. 미군이 뭐 몇 명 죽었는지 뭐 장진을 죽었는지 자기네 승리해가지고 희생당한 거 전혀 알려지도 않고 자기네가 잘했다는 이야기. 그냥 완전히 좀 우리가 보는 거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런 사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우리가 가장 쉽게 제 중간 입장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다 자기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상대방도 이해해 주면서 우리가 보는 거를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다는 거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전쟁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해줄 뿐이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른 모습들이죠.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아버님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다큐멘터리 기록 사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하고는 연관이 안 돼요. 참 어려우다 보니까 나는 사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못하게 했는데 제가 이건 사진이 아니고 건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 사진을 이제 좀 시작을 했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들한테도 사진을 좀 못하게 한 게 저도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라든가 주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제 도시의 기록들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들한테도 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몰래 미국을 도망을 갔어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비자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참 할 수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뭐 했다는 거는 사실 기록적인 측면 역사의 그 한 집안에서 아버님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부터 6.25 한국 어려운 사는 5, 60년대 그런 과정을 찍었다면 저는 아무래도 저도 뭐 건축과 도시에 관련된 이제 도시의 잘못된 그 올림픽 하면서 아시안 게임 하면서 이제 많이 재개발하는 그런 기록물들을 많이 찍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선호를 안 해요. 그 바람에 제가 이제 중요한 걸 많이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미래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못하게 해도 참 다행스럽게 잘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